주식시장에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이 오게 되면 투자자들은 크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누구도 투자 중인 포트폴리오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격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 성격, 기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워런 버핏도 시장을 앞서기 위해서는 천재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침착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이 아니라 기질입니다 했습니다. 우량 사업 중에 정말 가장 뛰어나지만 요즘에 고전을 하는 주식의 좋은 예로 보면 엔비디아 한번 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반도체의 대장주입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의 이 칩은 주요 기술 기업과 챗봇을 포함한 AI 기술 개발 관련 기업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수년간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 시장 침체를 포함을 하더라도 지금 하락 중이죠.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5년간 무려 1,500%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년간이면 2배, 100% 아닙니까? 5년간 100%면 성공이에요. 2배니까. 그런데 1,500%. 이것은 15배가 아닙니다. 16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5년 전에 1억을 투자했다면 5년 후 현재 16억의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5년 만에 16배의 수익.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대표 ETF, 항상 비교를 하죠. 가장 오래되고 수익률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수익률은 48,000원에서 5년 만에 12만 원으로 2배 이상 2.5배 올랐습니다. 5년에 2배가 넘게 2.5배면 성공적인 투자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 16%나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간 16배나 폭등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투자가 5년 동안 2배, 3배도 성공적인데 16배나 폭등을 하겠습니까? 이 정도의 수익률은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올해 엔비디아 약 16% 하락했습니다.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갑자기 매출이나 고객을 크게 잃은 것도 아니에요. 주당 순이익이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AI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악화된 것도 아니에요. 물론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될 경우 특히 기술 기업들이 가까운 미래에 AI 투자를 줄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밝아요. 엔비디아는 AI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나란히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AI 투자를 확대해온 이 빅테크들의 성과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어요. 또 이 두 기업 모두 인공지능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해서 엔비디아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무려 100조를 투자하는 거예요. 마크 저커버그 이 메타 CEO는 AI 기술을 도입하는 데 따르는 기회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빅테크는 인공지능 수익화에도 이제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메타의 성장을 견인한 건 이번에 광고 수익이었어요. 1분기 광고 수익이 414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404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AI가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광고에 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를 식별을 해나가면서 광고 효율성이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AI 효과를 톡톡히 본 것입니다. 자본 지출이 앞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AI를 위한 지출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경기 침체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향후 관세 전쟁의 영향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기업들의 IT 투자와 광고 예상 축소로 이어지게 되면 빅테크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미국 최대 광고주 중에는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 테무, 쉬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벌써 미국 내 디지털 광고 지출을 급격히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엔비디아에 이런 호재가 나오면 대만의 TSMC에도 호재입니다. 엔비디아 칩을 TSMC에서 만드니까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죠. 주가가 급락을 할 때 언제든 좋은 매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빅테크주들은 회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은 지난 2년간 잘 오르다가 올해 들어서 다른 이 섹터들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죠. 모두 하락 중인데 다만 회복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관건입니다. 현재 미국 빅테크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는 올해 들어서 평균 2자릿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국내 투자자들 최선호주로 꼽히고 매수가 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투자 중에 있죠? 빅테크주들 중에서도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이 ETF 올해 들어서 지금 약 18%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9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상태입니다. 또 달러로 투자하죠. 지금 인베스코 QQQ 나스닥 100입니다. 10억 6천만 달러의 신규 자산을 유치하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972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425조예요. 이것이 이틀 전의 가격입니다. 시가총액. 같은 나스닥 100 지수 추종하는 원화로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죠. 타이거 나스닥 100은 현재 시가총액 2위예요. 타이거 S&P 500에 이어서 현재 4조 6,200억입니다. 그러니 같은 나스닥 100을 추종을 하는데 미국의 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QQQ는 425조예요. 반면에 나스닥 100은 타이거 나스닥 100은 4조 6,200억, 약 100배 가까운 92배 차이의 시가총액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329조니까 약 1.3배 규모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리고 S&P 500 대표주 SPY가 지금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9억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자금이 유출됐어요. 우리 돈으로 한 2조 7천억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813조. 어마어마하죠. 813조면. 완전히 삼성전자의 3배 가까운 이 시가총액이니 ETF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다음 세 번째 시가총액이죠. 블랙록의 IVV. SPY의 반 정도 9억 6,900만 달러 자금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올해 들어서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선 S&P 500 ETF의 이제는 대표 종목이 된 VOO, 뱅가디의 VOO는 며칠 전에 6,010억 달러를 넘어서 지금 6,018억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1,430원, 환율 계산하니까 869조. 869조의 세계 1등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 VOO 869조, 그 다음에 2위 SPY와 지금 한 56조의 시가총액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GDP 데이터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또 소비 지출이 감소했고 물가 상승률도 안정적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는 5월 7일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대신 6월 18일 금리가 0.25% 인하될 가능성 약 60%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1% 정도 하락할 가능성을 42%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 하락이라면 한 번에 0.25%씩 4번 인하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예상치 못한 이 보고서로서는 이상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1분기 수치는 수입 급증으로 인해서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국내 총생산 수치는 어차피 앞으로도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